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선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연금 선납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 4가지에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납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선납을 다 한다면 5년치를 한다면 당해년도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 그 선납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5년치를 내더라도 1년치만 매년 1년 단위로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재차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뭐냐면요. 잘못 안내했다고. 그러니까 그 선납 5년치 했다면 당해년도에 전부 다 5년치가 소득공제 된다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바람에 다시 또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납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5년치를 내더라도 당해년도에 소득공제가 다 반영되니까 참조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그 구체적으로 후술하겠습니다. 선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소득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50%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가입자, 자영업자인 경우, 그 다음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선납이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은 1년까지 선납 가능하고요. 50세 이상은 5년 동안 선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하게 된다면요. 선납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율로 할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2025년도는 2.6%죠. 2024년도에는 3.0%였습니다. 2.6%로 할인해 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 솔찬히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선납의 비밀이죠. 할인보험료가 할인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년치를 납부하고 할인보험료로 200만 원을 할인받아서 200만 원을 덜 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납분 최종적으로 납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선납분이 정상 보험료로 입금되는 순간 할인 금액을 바로 정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선납을 했다. 그러면 5년 뒤에 정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령 선납 기간 중에 정기예금 이율이 이자율이 2.6%가 아니라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매년. 그랬을 때는 정산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선납 기간 중에 정기예금 이율이 2.6%보다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환급이 되니까 동전의 양면성처럼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선납을 했다, 1년치만 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정산이 없겠죠. 왜냐하면 2.6% 그대로 적용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중에 납부를 했다. 그러니까 2025년도 7월 달에 납부했다. 그럼 6개월치만 선납이고 다음에 6개월치는 다시 다른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초과 5년까지 선납을 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정산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납의 비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선납보험료를 5년치를 냈다고 해서 바로 내자마자 납입기간이 5년이 늘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납보험료는 정상납부로 반영돼야만 비로소 국민연금 납입기간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납입기한 인정 여부에 따라서 유족연금하고 장애연금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선납했더라도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을 빨리 따서 뭐 코스모스 졸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65세 때 가령 60세 때 5년 동안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서 매달 내지 않고 선납 5년치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금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급 도래 시기에 맞춰서 연금을 받을 뿐입니다. 자, 따라서 선납을 했는데 장애 및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선납분은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5년치 선납했는데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유족연금이 발생됐겠죠. 그러면 4년치 돌려주고요. 장애연금 발생 사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4년치를 돌려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애연금을 받다가 돌려받겠지만 소득이 또 발생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되겠죠. 이때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선납은 추가적으로 또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유정연금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됐으니까 보험료는 선납이든 납입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선납의 비밀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제가 사과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납분 전체가 당해년도에 냈다면 당해년도에 소득공제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5년치를
2025년도 지금 냈다. 그러면 5년치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선납을 5년치까지 최대한 하게 된다면 절세에 가장 유리할 수가 있겠죠. 특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고연봉 근로소득자는 뭐 대상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선납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하지만은 그 자영업자라고 하는 지역가입자 사업자들은요. 그 갑자기 연봉이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수익 금액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49.5%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요긴하게 5년 동안 선납을 하게 된다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선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납의 비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선납 후 연금 개혁이 됐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보험료율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현재 뭐 개혁안에는 13%로 9% 대비 144.4%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내죠.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거죠. 5년 동안 선납을 했는데 1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일어나서 13%로 내게 됐다. 그러면 4%에 대해서는요,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납보험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납한다면요. 연금개혁 시 보험료 4% 인상이 되더라도 144.4%가 한꺼번에 인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계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선납에 따른 연금의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연금개혁안이 내년에 그 시행될지 후년에 시행될지 잘 모르거든요. 100년 하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올해 지금 선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그 나중에 그 연금개혁으로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선납 할인할 때 정산하면 안 되겠습니다. 납입 시점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요, 이거 괜히 했다가 소요만 많이 따르고요. 실익이 없는데 사람들 소요가 많이 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기예금 비율은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소요가 따른다. 나중에 다시 형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보험하고 좀 다르겠지만 보험은 예정이율로 보험료 선납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죠. 물론 그 보험은 뭐 다른 보험이 생겼다면 또 다른 조건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은 소요를 없앨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국민연금에서 그 정산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 인상 시에도 정산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낸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 묵찌돈을 냈잖아요. 자산운용 수익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금 재정 건전화에 굉장히 기여도가 많으니까 나중에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 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달랑 점심값도 안 되는 8,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투자할 가치 있겠죠. 투자라고 하기에도 좀 뭐합니다만 8,500원 투자해서 8,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절세를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납에 대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조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지침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조리한 부분들을요, 관행처럼 하면 안 되고 한번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조치를 건의했습니다만 나중에 반영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선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입니다. 지금처럼 출산율 저조 상태에서 신규 가입자가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재정 기금 건전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냈으니까 자산운용 수익에 엄청나게 또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납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납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납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로자도 선납을 하게 해야 됩니다. 사후정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직했을 때 선납한 부분 돌려받고 일부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는요, 혹시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안 하니까 선납을 통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납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반드시 가족 중에
그 누군가 소득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 기본적으로 선납보험료를 소득공제 받게끔 해준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저 운영의 묘를 살려갖고 엄청나게 재정 기금 안정화나 건전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선납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쓸데없는 규제 같은 경우, 통제 같은 경우 없애버리고요. 반드시 선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개정 방안, 그다음에 개선 방안들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